기본적으로 학습 습관을 이 시기 때 잡아놔야지 이제 사춘기가 올 때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엄마 말을 그래도 조금 잘 들을 수 있는 시기 때 습관을 잘 잡아놔야지. 아, 이때는 어리니까 조금 쉬엄쉬엄 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학습은 늦더라도 이런 습관만 길러지면 나중엔 다 따라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본기가 되면 나중에는 이제 쉽다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나중에는 진짜 어려운 걸 던져줘도 이렇게 애가 점프해서 따라갈 수 있어. 근데 맞아요. 이제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점프하려면 애가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네,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서로 수업은 하진 않잖아요. 근데 고학년이 되면 수업은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수업이 뉴베리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원서를 읽어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인데 그 전까지 과정을 어쨌든 탄탄하게, 그게 원서든 소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라는 건 결국엔 가장 기본적인 문형이라든지 어휘라든지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그런 역량이 자라면 아이들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올라갔을 때 뉴베리를 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재밌게 읽으면서 또 책의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엄마들이 읽히고 싶은 건 뉴베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뉴베리를 읽히기 위해서 그 전 단계를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책 자체가 정말 재밌어서 읽는 친구들도 있지만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상황들도 사실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재미있으면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재미있게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책의 분야라든지 어떤 시리즈인지를 엄마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인풋을 넣어주면은 그걸 통해서 역량이 자라고, 그러면 그 역량 때문에 내가 조금 관심이 없거나 어려운 책을 읽어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이게 폭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과정이 무조건 1학년에서 4학년에서는 좀 많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보시는 이제 어머님들이 과연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를 자꾸 넣고 싶고 그래야지 성장한다, 발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좀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어머니들은 정말 이걸 아나 모르는 다 알 때까지 아주 쉬운 것부터 기본기를 쌓으면서 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학원 선생님들도 네. 뭐 원장님들이나 네. 커리큘럼을 만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영어 유치원 출신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들보다는 조금 유치원 다녔던 친구들보다는 조금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를 레벨을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재만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내용 자체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고 겉핥기식으로 넘어가거나 오히려 3학년, 4학년 정도 돼서 그냥 영어 유치원 출신이 아닌데 배경 지식이 많이 쌓인 아이들이랑 같이 만나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래서 맞아요. 학원에 보면 왜 어릴 때 영어 유치원을 보냈냐, 그 시간에 차라리 책을 많이 읽어줄 걸 막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제 어려운 것들을 계속 넣어줘야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이 마인드가 결국에는 뉴베리나 뭐 아니면 뭐 더 어려운 해리포터라고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는데, 해리포터를 2학년 때 읽느냐 6학년 때 읽느냐 뭐 이런 건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1도 안 중요하죠. 어릴 때 2학년 때 읽었다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높인 다음에 이 아이를 3, 4학년 때부터 뭐 토플이라든가 뭐 어려운 이렇게 철학서를 읽힌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라이팅 수업만 지금 거의 몇 년을 했잖아요. 아무리 라이팅을 해주려고 해도 아이의 생각은 학년에 맞춰 있어요. 맞아요. 인지적인 진짜. 부분에 한계가 있어요, 비슷한 사실. 그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이제 2학년 친구가 있는데 2학년 친구가 이제 그 이전 학원에서도 2점대, 3점대였고 되게 어린 나이 3점대를 찍은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도 3점대. 근데 이제 3학년 됐는데 또 3점대 나왔으니까 어머님께서 왜 3점대가 계속 나올까 이런 문제는 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걱정할 게 없거든요. 너무 잘해요. 영어도 잘하고 책도 좋아하고 막 하는데, 그게 뭐 어떤 차이냐면 아이의 인지적인 능력이 캐파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으면 확 올라갈 거거든요. 걔는 이미 차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2학년, 3학년까지. 그래서 그거는 어머님이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이제 왜 안 늘까? 이렇게 뾰족하게 가야 되는 3점, 4.5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머님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랑 좀 비슷한 부분들을 제가 손흥민 선수 아버님이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슛 연습을 17, 18살 때까지 강하게 차게 안 시킵니다. 절대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정교하게 차는 연습을 하고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지만 아직 아이들의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완벽하게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강하게 차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아이들이 부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롱런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어린애들 가지고 볼을 멀리 때리거나 강하게 때리는 건 절대 안 해요. 왜 안 하시는 이유는 뭐? 관절이나 근육이 아직 그러니까. 열이잖아요. 낼 수 있는 힘 이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오겠어요?
축구를 처음 시작하는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해보세요. 저는 이후에 언어를 학습을 하는 방향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거를 최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직 이 친구의 인지는 그 정도까지 못 갔는데 어거지로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로지 쌤이 말씀하셨듯이 4학년 정도 됐을 때 적어도 한 3레벨 정도 미국 아이들이 3학년 정도에 되는 그 정도 수준을 읽고 있다고 하면 한 학년 낮은 거니까 네네. 사실 굉장히 되게 잘하는 되게 거죠. 잘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6학년인데도 3레벨 저희는 읽고 있는 친구들 괜찮아요. 많거든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6학년 때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중학교 때 오히려 음. 누베리 소설이 재밌을 수 있거든요. 네. 네. 저는 오히려 중학교 때 읽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그 이제 인지적인 차이도 있고 거기 나와 있는 주인공들이 대부분 13살, 14살, 그렇죠. 막 중학교 1, 2학년인 아이들이 많아요. 그 뉴베리 소설 자체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커서 공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동 문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너무 점수 막 그런 것들에 어릴 때는 연연해하지 말고 갈 길이 머니까. 제가 맨날 막 뭐라고 하는 학원들 있잖아요. 높은 레벨은 죄다 토플반이야. 진짜 높은 레벨이면 뭐 다 토플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토플을 배워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잘했기 때문에 토플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되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냥 무조건 토플반이면 일단은 제일 높은 반이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나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다 머리를 다 이렇게 비우시고 생각해 보세요. 학습자로 초점이 되어 있는지 가르치는 사람에 초점이 되어 있는지. 저는 R&D에서 있었기 때문에 물론 학습자도 생각하지만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잘 가르칠까라고 하다 보면 레벨이 제일 편하거든요. 맞아요. 제일 편하죠. 자기들 편한 대로 만든 것에 내 아이를 집어넣지 마시라. 저희 지역은 좀 학군지여서 소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군지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경쟁적이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편한 꼴을 못 보시고 널널하게 있으면 여기 뭔가 좀 덜 가르친 것 같아요. 더 많이 빡시게 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막 학습서도 많이 넣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벌써 뭐 문법이랑 뭐 다 해서 하는 대로 꽉 채워서 보내시거든요. 그럼 애들이 거의 영어에 흥미도 잃고 그냥 완전히 그 영어 풀이 죽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서 영어를 싫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먼 애들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영어의 C를 만들어주는 일에 더 몰입하면 좋겠다. 더 영어를 표현하고 더 영어를 읽고 영어를 듣고 영어를 즐기고 그거 언제 하겠어요. 이제 더 학년 올라가면 하기 힘드니까 요때 딱 그 반짝반짝할 나이 특히 3학년, 4학년, 중학년은 아까운 시기 정말 말 잘 듣는 시기예요. 이제 5학년만 돼도 말 안 듣거든요. 네,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 전까지는 엄마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들을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이렇게 책 읽기와 또 소리 노출과 이런 거에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학습 습관을 이 시기 때 잡아놔야지 이제 사춘기가 올 때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엄마 말을 그래도 조금 잘 들을 수 있는 시기 때 습관을 잘 잡아놔야지 이때는 어리니까 조금 쉬엄쉬엄 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학습은 늦더라도 이런 습관만 길러지면 나중엔 다 따라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1학년, 4학년 시기 때 막 영어 책 읽어주고 막 못하더라도 왜냐면 요즘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못하더라도 정 안 되면 소리 노출이 안 된다. 영어를 많이 못 듣는다. 그러면 피아노 학원이라도 많이 보내시고 노래도 많이 들려주시고 그리고 한글책 많이 읽어주시면 분명히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어를 엄청 많이 하지 않더라도. 생활 습관만큼 네,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습관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노출해주는 거 이런 게 있겠고 3학년, 4학년 때는 모국어. 모국어 노출을 계속 해야 되고. 모국어 노출. 모국어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죠. 모국어 그렇죠. 안 가장 되면 중요하죠. 안 돼요. 결국에는 4학년에서 만난다. 결국에는 영유 출신과 초등학교 2학년 때 영어를 시작한 친구들이 4학년, 5학년 가는 시기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모국어 노출량이 많았던 친구들이 절대 밀리지 않아요. 영어도 밀리지 않고 다른 과목에서도 밀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국어는 사실 가장 중요하다. 그런 부모님들도 계세요. 이제 모국어는 어차피 한국 사람이니까 다 하니까 그냥 영어만 무조건 몰입 교육으로 영어만 시켜서 한글도 못했는데 영어는 다 쓸 수 있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 가면 거지도 영어 한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영어를 뭘 얘기를 할 것이냐, 한국어로 뭘 얘기를 할 것이냐의 문제로 치환이 돼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그렇게 해서만 해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글로벌한 인재로서의 경쟁력을. 그렇죠. 뭐 그런 친구도 있어요. 완전히 그 어릴 때 영어를 너무 잘해서 인지 수준이 확 그 영어로 거의 원어민처럼 이렇게 뛰어넘는 친구들 있지만 모국어가 바뀐 거죠. 사실. 그죠, 바뀐 거지만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아이들 자체가 그런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거의 없고 네.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모국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모국어를 그냥 노출이 아니라 그냥 정말 사고할 수 있도록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쓰고 뭐 이런 것까지 모국어에 힘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영어는 이제 더 잘할 수 있다. 근데 모국어가 안 되면 영어는 아무리 그래도 한계를 꼭 만났더라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자면 저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뭐가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소리 노출 그리고 모국어 능력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 진행이 좀 됐을 때는 이제 다독으로 가서 책을 정말 많이 읽는 것들 이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습 습관, 아이들이 학습과 또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는 그런 것들을 다 다뤄주시고 부모님들이 많이 개입되셔야지 좀 더 아이가 학습을 맞아요.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해지고 아까 우리 로지 씨는 계속 말씀하셨듯이 언어의 씨앗을 할 수 키울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4학년까지 학부모님들은 꼭 영상을 보시고 아이들하고 즐겁게 영어를 이렇게 습관을 잘 잡아가시면서 아이들의 영어 성장을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신 선생님들도 좀 이제 포커스를 너무 학습적으로 맞추시기보다는 좀 이런 쪽으로 하셔서 하면 좀 즐거운 저학년 때 그러면서 단단하게 채워져 가는 영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